건강한 100세를 위한 채널 원더풀 원더셀. 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인중이 김지연 원장입니다. 내과 전문의 김지윤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면역과 기능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능의학 하면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능의학에서는 이 면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원장님이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역이 떨어졌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 저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우리가 흔히 막 면역이 떨어졌다, 면역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시스템들의 이제 구성하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 병원체,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진균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상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면역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면역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이제 증상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단순 감기, 바이러스성 감기뿐만 아니라 헤르페스, 단순 포진 이런 것들에도 자주 걸리고, 점막도 많이 약해지셔서 막 구내염, 입병 이런 거 하죠. 그런 것들도 자주 생긴다고 말씀하시고요. 일단은 그런 환자분들이 말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첫 번째로 단서로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 통해서 우리가 CBC라고 하죠. 네. 전혈구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도 좀 더 자세하게 혈구 분포 같은 것들을 알아봐서 만약 백혈구 숫자가 정말 떨어져 있는지, 다른 그런 혈구의 분포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하는 이제 그 NK세포 활성도를 직접 혈액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검사에서 실제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정말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500 정도가 정상인데 저는 50, 80 이러신 분도 본 적 있고, 높으신 분은 막 1000이 넘고 2000이 넘는 분도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NK세포 활성도 같은 경우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역에도 중요한 수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게 비타민 D 수치. 맞아요. 비타민 D는 이제 단순 비타민을 넘어서 거의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데, 이제 면역력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상 면역 반응이나 아주 좀 과하게 알레르기 증상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정상적인 면역은 떨어진 그런 분들도 있어서 알레르기 검사들, 마스트 검사라던가 푸드 알러지 검사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장면역 이런 쪽으로도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만성염증을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면역을 망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우리 몸이 염증이 만성화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성염증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는 만큼 이게 하루아침에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분명히 장기간에 걸쳐서 몸에 염증이 쌓여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성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아서 장기간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외부에서 나에게 유해한 자극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중금속이라던가 환경오염 물질들, 농약 같은 그쵸. 팝스라고도 하는 잔류유기용매 이런 것들 참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이제 만성염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이제 일단 또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염증을 측정한 대표적인 검사가 CRP 검사잖아요. 이제 CRP라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지, 요즘엔 또 더 정밀하게 HSCRP라 해서 더 고감도 CR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염증이 있을 때도 측정을 잘 해볼 수 있고, ESR이라고 하는 것도 혈액 검사로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염증이 있는 분들
이게 뭐 자가면역질환 특히 있는 분들에게서 ESR이 많이 증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해서 그것도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 있으면 내 몸에 지금 혈관 내피 안에서 미세한 만성 염증들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능의학과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성염증을 계속 두었을 때, 계속 방치했을 때 이게 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음식을 잘 찾아서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정말 그게 기능이에요. 네. 기능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좋으면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